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노인 혜택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혜택들은 모두 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니까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노인 일자리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23년 노인 일자리 등에 관한 예산 심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심도 있게 예산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진행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내년에 노인 일자리 역시 올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통상 월 27만 원씩 받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되는 사회서비스형 또는 시장형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여당의 안이 있었는데요. 여당과 야당의 협의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보통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간 3번 근무하고 월 27만 원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로 하는 일이 단순하고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형 일자리는 신청자가 많아서 점점 더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독거 노인을 보호하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정화 봉사 등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보육교사 보조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등이 있고요. 또한 시장형 사업단 일자리는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에서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요. 식품 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매장, 운영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지역 영농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물품을 배송 집하하는 운송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화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운송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형 일자리는 비교적 젊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서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노인 일자리는 해년마다 경쟁률도 치열하고 신청 기간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23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확대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 최소 80%에서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동영상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는 장기 요양 보장성이 강화되고 서비스의 질이 더욱더 개선됩니다. 재가해 중증 1등급 2등급 수급자가 받는 8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월 6회로 확대합니다. 월별로 약 13만 원 추가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류게릭, 다발성 경화증을 추가로 포함함으로써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가 대상이 됩니다.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이 되는데요. 재가급여는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요양 방문, 간호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등인데요. 21년 말 기준으로 이용자가 64만 3천 명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의 입소가 있는데요. 이용자는 15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자의 합계는 79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재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자는 약 95만 4천 명이고 이용자는 79만 5천 명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이러한 인정자들을 2021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합계 95만 4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등급 구성을 보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제공급여를 보게 되면 1등급, 2등급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치매 가족 휴가제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3등급, 4등급, 5등급은 재가급여를 지원해주고 인지 지원 등급은 주간 야간 보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급여 안내입니다. 일명 복지 멤버십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복지 서비스가 말할 수 없이 많아졌죠. 그런데 그 많은 지원금 복지 서비스가 있어도 나는 지금까지 뭐 하나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정말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 제도입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이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2022년 9월부터는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복지 멤버십 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확대 시행됨으로써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복지 멤버십에 가입한 경우에는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서 사망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복지 멤버십 가입 시 안내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입니다. 생계 지원 분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이 있고요. 자녀 지원 분야는 아동수당 교육급여, 고교학비 지원 사업 등이 있고요. 노인 지원 분야는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복지부 중심 사업 안내에서 고용, 보훈 등 다른 부처 사업까지 안내 사업을 확대하고 23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헥헥.